엄마들 사이에서는 어떤 선생님이 좋은지 안 가르쳐준다. 5년치래도 안 가르쳐준다. 소프트뱅크 벤처스가 투자를 해줬고 삼성이나 구글 같은 회사에서도 투자를 해줬었어.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하고 나서 하루에 뭐 10,000건, 지금은 하루에 10,000,000건. 네? 1,000,000건이 그러면 얼마 내 질문에 다 답을 해요? 3초 안에 서로 다른 대여섯 개 풀이가 나와요. 오늘 여러분 엄청 궁금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가 어떤 데인지 아마 학부모님들은 분명히 알아맞힐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째, 우리나라 중고등학생들의 절반 이상이 쓰고 있는 국민교육 앱입니다. 두 번째, 요즘 애들 공부하려면 일단 이 앱부터 키고 시작합니다. 세 번째, 와, 이 서비스가 벌써 우리나라뿐이 아니라요. 전 세계 50개국의 학생들이 쓰고 있답니다. 근데 누적 가입자 수가 무려 8천만 명. 8천만 명이면 2천만 명 더하면 1억인 건가? 대박. 와, 이 중에서 87%가 해외 사용자입니다. 바로 이 앱이 콴다입니다. 콴다. 근데 여러분 이 정도 되면은요, 이거 운영하는 사람은 누구일까 봤더니 이게 더 놀랍습니다. 이제 만 30살밖에 안 된 이 청년 대표의 20대 철학으로 만들어진 게 바로 이 서비스입니다. 옆에서 되게 떨고 계십니다. 원래 이렇게 사업 잘하는 사람들이 대체 내성적이에요. 신기하죠? 콴다의 이용재 대표님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더 떨렸죠, 내가 이렇게 말하니까. 네. 엄청 부담스럽네요. 그러니까 있는 얘기 했잖아요. 그쵸? 네. 아닌 건 없는 거죠? 맞아요. 네, 거짓말은 없습니다. 거짓말 없죠? 네네. 그러니까 자신 있게 하시면은. 네. 그럼 제일 먼저 궁금한 것이 진짜 다들 깜짝 놀랐어요. 저는 뭐 그래도 한 스타트업 시작했으면 한 7, 8년 됐으면 한 36, 7쯤 되지 네. 않았을까 했는데 지금 이제 30이면 네. 몇 살에 창업을 하신 거예요? 이 콴다를? 만 22살에 시작했어요. 학교 다니면서 학교 그럼? 다니면서 저랑 과학고 같이 나온 친구 이제 3명이랑 네. 저랑 서울대에서 수업 같이 듣던 형 해서 4명이서 시작했었어요. 되게 실리콘밸리 생각난다. 네. 스토리가. 그래갖고 다 진짜 아무것도 모른 채로 시작을 해서 다 배워가면서 하나씩 하다가 이제 8년이 지났어요. 8년이 지났고 네, 이 네. 엄청난 성과를 이루셨는데 그러면 22살에 콴다라는 이 교육 서비스를 만드셨는데 우선 되게 궁금해하실 것 같으니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콴다가 뭔지 일단 설명해 주세요. 콴다는 아시아를 대표하는 교육 서비스이고요. 데이터와 AI 기술을 기반으로 맞춤 교육 서비스들을 이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학생들이 많이 사용하는 건 이제 콴다 앱인데요. 네. 학생들이 모르는 문제 사진을 찍어서 올리면은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서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풀이들을 5초 안에 제공을 해줍니다. 주로 중고등학생이 쓰는 앱인가요? 네, 중고등학생이 쓰고요. 어떤 때 이 앱을 써요? 보통 학생들이? 이제 공부하다 보면은 모르는 이제 문제들이 되게 많이 생기잖아요. 진짜 학생들 입장에서도 뭐 숙제 30문제 풀면은 한 10문제 모를 수 있는데 모를 수 사실 있죠. 학교 가면은 하나 정도 물어보면 질문하는 아이인 거잖아요. 그것도 질문도 웬만하면 잘 안 하잖아요. 한다면서요. 그러니까 이거를 사실 모른 채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아하. 사실 저희 서비스를 통해서 이제 물어보면은 서로 다른 여러 가지 풀이들이 보여지기 때문에 이해를 하고 자기가 질문들을 해결을 해나가는 이제 그런 교육 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수학만 돼요? 다 돼요? 전과목 지금 전 다 과목 돼요. 다 돼. 네. 안 비싸죠? 저거는 다 무료예요. 광고가 있긴 하지만 다 무료로 제공하고 있어요. 무료예요? 이게 이 사업의 핵심 성장이었었구나. 그러면 네네. 이렇게 시골에 있거나 지방에 있어서 과외 선생님이라든지 네네. 딱 적절한 이 공부형 네네네. 같은 사람을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 바로 만날 수 있고. 그쵸. 근데 이걸 어떻게 생각하게 됐어요? 어렸을 때? 처음 이걸 만들어야겠다. 시작할 때는 좀 단순하게 대학생들이다 보니까 과외 선생님으로 활동을 하다 보니까 무슨 대학 다니셨어요? 저는 이제 서울대학교 전기과를 나왔는데 전기공학과? 네네. 들어가서 과외를 하다 보는데 어떤 문제를 발견하신 거예요? 학생들이 그 당시에는 카카오톡으로 질문을 많이 했어요. 과외 선생님 이것 좀 풀어주세요. 이런 거를 이제 많이 했고 특히 같이 시작한 친구가 학비를 자기가 다 벌어야 되다 보니까 과외를 한 8개를 했어요. 전화. 아이고. 그 친구가 카톡 창을 딱 보여주면 다 학생들한테 선생님 이것 좀 풀어주세요. 빨리 좀 도와주세요. 빨리. 뭐 이것 좀 알려주세요. 이런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또 선생님이 이렇게 막 문제를 이렇게 풀어서 그걸 사진을 찍어 올려줘요? 그쵸. 그렇게 했었는데 그 친구가 이거 너무 힘들다. 다른 수업 중에도 이제 질문이 오고 그렇지. 자기도 자기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게 계속 맞아. 오는데
학생들은 늘 이거 빨리 해결해야 되니까 그렇지. 서로 그걸 보면서 얘기를 하다가 야 이거를 앱으로 만들자. 앱으로 만들면은 만들어서. 과외를 안 하는 애들도 질문할 수가 있고 과외를 구하지 못한 대학생 선생님들도 이거 답변하면서 조금 뭐 재미도 있고 용돈도 벌고 할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처음에는 매칭이었어요. 지금처럼 검색이 아니라. 충분히 매칭 서비스로 상상할 네네. 만한 사업을 시작하셨네. 네네. 근데 서비스를 만들어 갖고 질문을 해결해 주는 앱으로 시작을 했던 거죠. 그럼 처음에는. 물어보는 자가 있고 학생이 있고 네네. 대답해주는 대학생이 있고. 학생들이 500원 내고 질문하면 대학생한테 400원 주고 우리가 100원 가져가면 되겠지 뭐 이 정도로 생각을 하면서 시작을 했었어요. 네. 하다 보니까 그때 생각했던 비즈니스 모델은 잘 돌아가진 않더라고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네. 학생들이 모바일 앱에서 뭔가 결제하고 하는 게 그때는 굉장히 이제 어려웠었고 잘 안 했었고 7, 8년 전이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똑같은 질문이 엄청 많이 올라와요. 네. 학생들이 이제 물어보는 게 다 비슷비슷해요. 뭐 그렇지. 수능 문제 맨날 물어보고 뭐 모의고사 나오면 똑같은 거 계속 물어보는데 저희는 답변을 이제 직접 처음에 하다 보니까 네. 예전에 이거 답변한 게 있는데 어디 갔는지 모르니까 노트 네. 어딘가에 있으니까 그렇지. 매번 새로 답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계속 커진다고 해도 비효율이 있고 명문대 선생님 특히 무한하지가 않은데 우리가 원하는 규모까지 못 갈 것 같은데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었죠. 교육 기회의 평등을 만들어내겠다. 라는 생각을 하셨다고 했는데 네네. 어땠어요? 그러니까 시작할 때는 그 정도 거창함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셋은 인천에서 그 학교 다녔고 한 명은 제주도에서 학교를 다녔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인천도 송도도 있고 되게 그 교육 환경이 좋아지긴 했지만 저희 때만 하더라도 맨날 학력 평가하면은 꼴찌고 그러던 시기라 환경이 좀 다른데 이런 것들은 좀 많이 느끼고 살긴 했었어요. 네네. 대학 가서 과외를 해보니까 인천 학생들 과외할 때랑 서울에 있는 학생들 과외할 때랑 느낌이 너무 다른 거예요. 어떻게 달라? 그러니까 서울은 예를 들어서 과외 선생님도 여러 쓰고 막 진도 나가는 선생님 따로 있고 맞춤 뭐 클리닉 뭐 질문만 받아주세요 이런 과외도 따로 있고 과외비도 이제 훨씬 뭐 사실 크고 근데 이제 인천으로 가면은 진로 상담도 다 해주길 기대하시고 다른 과목 공부하는 방법도 알려주길 기대하시고 그다음에 아무래도 정보의 불균형도 심하고 이게 좀 그렇게 평등하진 않다 정도의 생각들은 다 갖고 있었어요. 저희가 이제 질문 매칭 앱이었으니까 처음 네. 시작할 때는 과외 안 받는 애들도 그냥 질문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지금은 저희가 온라인 과외 서비스도 하지만 그때는 온라인 과외도 없었을 때라 특히 명문대 학이 주변에 있으면 그나마 나은데 지방에서는 과외 선생님 구하는 게 되게 어려웠어요. 그렇죠. 하다 보니까 이게 인공지능 기술이 생기고 교육에도 엄청 큰 회사가 나올 수 있겠네. 그럼 그 회사가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따라서 생각보다 세상에 영향이 있겠다. 네. 이거 기술로 교육계 평등에 기여할 수 있겠네. 이런 생각으로 점점 이제 발전을 했었죠. 고생도 많이 했죠. 어렸을 때. 맞아요, 28년 맞아요. 전에. 제일 고생스러웠던 게 어떤 거였어요? 학생들이다 보니까 이렇게 엔젤 투자 좀 받긴 했어도 돈이 없으니까 요 동네 근처에요. 연남동 지하 사무실에 있었어요. 연담동에 있었어요? 네네. 연남동에서 시작해서 한 4년 있다가 그랬구나. 그 다음에 강남으로 옮겼는데 그때 이제 지하 사무실에서 시작했는데 난방이 안 돼요. 제일 싼 난방기구가 뭐냐면은 그 전기 방석이에요. 의자에 이제 전기 방석을 이제 다 해놓고 그걸로 이제 몸을 데펴서 하다가 공기는 차가우니까 손실이잖아. 네, 손이 이제 얼면 코딩하다 약간 점점 느려져요. 어떻게 그러면은 엉덩이 아래에 이렇게 따뜻하니까 깔아. 이렇게 해서 깔아. 녹여요. 녹여. 녹인 다음에 이제 다시 녹으면은 코딩하고 방 안에서 손실이란 말을 참 오랜만에 듣는 것 같아. 버텼어야 1년은, 되잖아. 1년은 최소한 버텨야 되니까. 네. 지금 진짜 엄청 커졌죠. 초기에 비해서 얼마나 이걸 그렸는지 좀 설명해 주세요. 직접 답변할 땐 뭐 하루에 질문이 뭐 50건. 정식 런칭해서 실제 막 서울대 학생들부터 답변하기 시작할 때는 하루에 뭐 500건. 이렇게 질문이 올라왔어요. 네. 그때 네이버 지식인의 하루에 교육 질문이 한 4,000건 올라왔어요. 지식인이 크니까.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하고 나서 네. 하루에 뭐 10,000건. 네. 뭐 그리고 한 달 뒤에 갑자기 10만 건. 에? 그러다가 지금은 하루에 많을 때는 하루에 1,000만 건. 네? 하루에 질문이 1,000만 건까지 올라와요. 그게 진짜 질문이죠. 안녕 뭐 이런 거 네, 아니고. 학생들이 문제 사진을 찍어서 올리는 게 1,000만 건. 그러니까 서로 다른 문제 사진. 와우, 그 데이터가 어마어마하겠다. 이 하루에 모아지는 것이. 네네. 서버비도 많이 들어요. 서버비 엄청 많이 되겠네. 그리고 1,000만 건이 올라오면 1,000만 건이 그러면 얼마 내에 질문에 다 답을 해요? 한 3초 안에 서로 다른 대여섯 개 풀이가 나와요. 서로 다른. 네네. 와. 새로운 질문일 수도 있잖아요. 새로운 문제일 수도 있고 풀이가 안 나올 때도 있고 저희가 그럴 때는 선생님들을 연결을 합니다.
저희가 했던 방식대로 대학생들을 연결을 해서 대학생이 이제 한 15분 기다리면 답변을 해주는. 실제로 사람이 네네. 등장하기도 한단 말이죠. 그래야 이제 계속 쌓이잖아요, 데이터가. 그렇지. 그러니까 끝까지 정확한 답을 해주기 위해서 일단은 쌓인 데이터로 주고 아닌 것 같으면은 네. 새로운 답변을 하기 위한 선생님이 그쵸. 들어가. 처음에 대학생들 매칭했던 게 뒤에는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인기가 있군요. 그러니까 내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한 기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사람의 진심도 같이 있어. 그쵸. 이런 것들이 학생들에게, 부모님들에게 신뢰를 주는 것 같네요. 진짜. 이 서비스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니까 좀 그 투자자들도 좀 알아주기 시작한 때는 언제부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1년 지나고 나서 서비스 한 뭐 하루에 질문 500개, 1000개 올라올 때는 여전히 뭐 서비스가 매력적이어서 그 투자가 이루어지진 않았고요. 네. 젊은 청년들이 뭐 열심히 하네 뭐 이런 느낌으로 고생하네? 그냥, 조금 그 다음 투자가 이루어졌었고 본격적으로 좀 되기 시작했던 거는 인공지능 기술 활용해서 질문을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한 게 그게 한 2년 반 정도 지나서였던 것 같아요. 17년도. 아니 그때 벌써 인공지능이 들어갔었어요? 요즘이 그쵸. 아니었군요. 근데 그 2016년도 3월에 저희 와우. 그 지하 사무실에서 다 같이 뭘 했냐면은 이세돌 알파고 경기를 봤었어요. 서비스 시작할 때 나중에는 이거 다 쌓여갖고 어느 정도 다 찾아서 자동으로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정도의 생각은 있었는데 그렇지. 기술적으로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다가 이세돌 알파고 경기 보고 이거 한번 해볼까? 같은 생각을 이제 하기 시작해서 1년 정도 기술 개발에 고생을 좀 하다가 구글이 텐서플로우라고 네. 그 AI 기술 만들 수 있는 그 오픈소스 공개하고 하면서 그런 것들 활용하면서 이제 만들기 시작했었죠. 그럼 그거 만들게 벌써 2017년 뭐 네, 이쯤이에요? 17년도에 베타가 나왔고 아하. 완전히 검색 위주로 바뀐 거는 17년도 말에 엄청 바뀌었었어요. 빨리 했네요. 네네.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사람들이 되게 주목해서 보기 시작했겠네요. 네, 그때부터 대량 처리가 막 가능해지니까. 투자자들도 조금 관심을 갖고 사용자가 늘어나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럼 좋은 분들이 알아봐 줬나요? 그것도 중요하잖아요. 소프트뱅크 벤처스가 당시에 투자를 해줬고 그러니까 학생 창업팀 받은 경우가 많지 않았는데 감사하게도 받았었고 소프트뱅크가 그 말하자면 학생 창업자한테 투자를 한 거잖아요. 그쵸. 이야. 그 뒤에는 뭐 삼성이나 나중에는 이제 구글 같은 회사에서도 투자를 해줬었어요. 그럼 사실 우리나라 교육 그 회사 중에서는 누적 투자 제일 많이 받지 않았을까요? 교육 쪽이 원래 투자 잘 안 하거든요. 이 초중고 교육 쪽에선 저희가 가장 투자는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요즘엔 AI 이제 AI 기술이 많이 발전을 하니까 챗GPT처럼 인공지능 튜터를 이제 적용을 했어요. 그래서 AI 튜터가 있어요? 네, 그 풀이를 그냥 한 번에 보여주는 게 아니라 스텝 바이 스텝으로 알려주는 인공지능 선생님이 앱에 이제 적용이 돼서 오호. 아직은 한 5% 정도 학생들한테만 공개가 돼 있는데 네.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것처럼 이렇게 단계별로 알려주고 요 단계에서 여기 넘어갈 때 어떻게 해요도 물어볼 수 있고 오. 이제 이렇게 이제 점점점 발전을 하고 있어요. 이제 AI 튜터 잠도 안 자죠? 잠도 안 자죠. 잠도 안 자고. AI는 잠 안 자서 참 좋은 것 같아. 그렇죠. 24시간 다 가능하고 짜증도 안 내고. 짜증 안 내잖아. 그렇죠. 이 AI 튜터 이 선생님 이름이 뭐예요? 폴리라는 서비스를 폴리쌤이에요? 있고요. 네, 이게 그냥 챗GPT로 수학 문제 물어보면은 네. 지금은 한국 고등학교 문제가 워낙 어려워서 그렇기도 한데 한 절반 정도밖에 못 맞춰요. 챗GPT에 물어보면은 그래요? GPT-4를 써도 절반밖에 못 맞춰요. 우리나라 대단해. 응. 미국 문제는 챗GPT가 꽤 잘 푸는데 어허. 워낙 단순하고 쉬우니까. 근데 한국 문제는 한국어가 어렵기도 하고 수학 문제 워낙 까다로워서 사실은 너무 많이 틀리는데 저희는 사실 데이터가 너무 많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거의 웬만한 문제에 대해서 풀이들이 있다 보니까 이거를 활용을 하고 교육 쪽에 이제 오랫동안 서비스해 오면서 문제를 알고리즘으로 풀어주는 기술도 되게 오랫동안 만들어 왔어요. 그래서 방정식은 자동으로 다 풀어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결합을 해갖고 시중에 나와 있는 어떤 서비스보다 정확한 AI 선생님을 지금 만들어서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이야, 뭐 각 나라 언어로 싹 돌리면 모든 나라에 다 선생님을 만들어줄 수 있잖아요. 그쵸, 특히 왜 가능하죠. 교육 격차가 심한 나라들이 개발도상국 중에 되게 많거든요. 그쵸. 우리도 어렸을 때 그랬다시피. 맞는 말씀이신 게 베트남 같은 데 가면은 애들의 교육열이 엄청나요. 엄청나. 진짜 아침에 부모님들이 오토바이 태워서 학원 들렸다가 다시 학교 보내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애들도 공부를 진짜 열심히 하는데 하노이나 호치민만 벗어나도 학원이 잘 없어요. 그러니까 인프라가 거의 없고 가보셨어요, 베트남? 베트남에서 학생들이 3,400만 명도 매달 쓰기 때문에 지사가 있어요. 1만 명이 3,400만 명? 네네 3, 4, 매달 쓰는 학생이 3만 명 아니고? 네 대박.
아시아에서는 저희가 인도를 딱 빼면은 제일 많이 쓰는 교육 앱이에요. 아프리카 쪽도 좋겠다. 결국에는 이제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전 세계 그럼 몇 개국에서 쓰고 있어요, 이 콴다 앱을? 지금은 한 50여 개국 정도에서 사용하고 있고요. 대박, 너무 좋다. 계속 초등학생이나 아니면 대학생까지 넓혀 나가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이렇게 언어, 문화 뭐 이런 것도 쉽지 않잖아요, 사실은. 이 그쵸, 작은 너무 다르죠. 작은 스타트업에서 해외로 밀고 나가는 게 뭐 삼성도 네네. 아니고 현대도 아니고 어떻게 한 거예요? 다 하지 말라고 하셨죠. 주변에서 다 너네 망한다, 되겠냐. 이 지표를 잘못 잡았다가 돈만 쏟아붓고 그쵸. 망할 수 있잖아. 많은 분들이 아니 뭐 대표님 해외에서 직장은 다녀보셨나요? 근데 뭐 안 다녔잖아. 직장도 뭐 이게 처음인데 해외에서 공부는 해보셨나요? 해외에서 공부해봤어요? 없죠. 안 했어. 인천에서 19년 공부하다가 네, 되게 해외 가까운 인천공항 옆에 인천에 있었습니다. 영어는 잘하시나요? 영어도 사실 잘 못해요. 일하면서 좀 는 거지. 되게 해외랑 거리가 먼데? 네, 큰일 났네. 어떻게 근데 해외에서 성공을 하겠다고 하냐 했을 때 이제 할 말은 없는데 이게 글로벌리 서비스들이 국가별로 자리 잡을 것 같다는 생각을 계속 했거든요. 그러니까 메신저들이 지금 한국에서는 카카오톡 쓰고 뭐 일본에선 라인 쓰고 뭐 미국에서는 왓츠앱 쓰고 이렇게 다 다르잖아요, 국가별로. 네. 그러니까 한번 그 자리를 잡으면 네트워크 효과가 있다 보니까 그치. 후발주자가 나중에 들어오기가 되게 어려워요. 근데 저희가 이 서비스를 한국에서 열심히 만들고 있을 때 중국에서 저희랑 비슷한 서비스 하는 회사들이 10조, 20조 밸류에 투자를 막 3조, 4조씩 받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면서 와, 쟤네가 해외로 나오는 순간 끝장이다. 그치. 우리가 미리 해외로 나가서 조금 더 규모가 안 생기면 얘네가 한국에 나왔을 때 방어도 못한다. 이런 생각이 이제 그때 들어갔고 이거 해외 저희 가야 됩니다. 주장을 하다가 나가봤죠. 같이 이제 창업한 친구 중에 한 명은 일본 뭐 도쿄대 뭐 수학 동아리 찾아가갖고 야 선생님이 해야 되는데 어떻게 찾으면 좋을까 뭐 너네도 문제 좀 풀어줘 뭐 이런 거 만들고 처음에 일본부터 하나씩 시작을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베트남 쪽에도 그럼 선생님도 계세요? 다 베트남 명문대 학생들, 각 국가의 최고 명문대 학생들 위주로 뽑아서 다 이제 답변을 해주고 계세요. 제대로 잘 정착된 나라가 어디예요, 지금? 지금은 한국, 일본, 베트남, 어허. 태국, 인도네시아. 그래도 근데 아시아는 다 잡았네. 네네. 여기서는 저희가 거의 제일 많이 쓰는 초중고 교육 앱이에요. 교육이 항상 어려운 게 그 표준화가 안 돼 있거든요. 어떤 컨텐츠가 딱 있을 때 이게 어떤 개념을 포함하고 있고 맞아. 어떤 커리큘럼 위에 있고 이런 맞아. 것들이 표준화가 안 돼 있는데 이걸 자동으로 하기 위해선 다 인공지능 기술이 필요해요. 맞아요. 근데 그거를 개발하기 위해선 또 빅데이터가 필요한데 맞아요. 이제 그런 기반들이 다 되고 있고요. 교육에 스페셜라이즈된 빅데이터가 모이는 게 엄청난 거지. 네, 그거를 이제 이게 열심히 뭐 쇼핑 모으고 뭐 있어요. 이런 거 아니고 네네. 이게 어느 나라거나 아직도 교육을 통해서 시험을 보고 내가 원하는 데를 들어가고 내 꿈을 이루는 게 여전히 중요한 근데 어느 그게 나라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사교육 시장이 뭐 7, 8조다 하면은 한 6조, 7조가 비싼 사립학교 보내는 비용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사립학교를 보내야 좋은 대학을 갈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부잣집이 좋은 대학 보내고 약간 요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 태국 직원이 태국 지사 서비스를 이제 운영을 하는데 그 친구가 해준 얘기가 기억에 남는 게 콴다 이전에는 사교육 서비스는 다 부잣집 애들한테 제공되는 비싼 서비스. 콴다만 그 계층 상관없이 다 쓰고 질문권 뭐 500원짜리 구매해서 사용하고 비싼 사교육하는 애들도 이걸 쓰고 네네. 그래서 되게 의미 있는 것 같다고 이제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너무 잘했다. 훌륭하네. 잘했어 아주. 아유 눈물이 찡하네 아주 그냥. 아유 그랬구나. 구글보다 낫네. 응. 제가 구글 되게 좋아하는데 구글이 이제 저희 또 주주거든요. 말 잘해야 되겠다. 네. 한국 스타트업 중에는 이제 저희가 유일하게 그 투자를 받았고 제가 구글 좋아하냐면은 네, 구글이나 유튜브는 그러니까 이 사업하다 보면은 진짜 가난한 중고등학생부터 막 성공한 선배들까지 다 보게 되잖아요. 다 구글이랑 유튜브 써요. 그게 얼마나 사실 평등한지 생각해 보면은 의미가 크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오픈된 기회가 일단 평등해야 그 다음으로 네, 넘어갈 네, 수 네. 있는 거니까요. 이게 콴다가 기존의 교육 서비스 외 과외 선생님 매칭과 다른 점은 뭐예요? 대면과외 시절에는 네. 서울대 친구들이 방학마다 지방에서 서울대 온 친구가 야 이번 방학에 나랑 같이 내 고향 가서 한 3달 동안 과외 뛰다 올 사람. 근데 저희는 그런 그거를 거구나. 지금은 많이 없어졌어요. 저희 같은 온라인 과외 서비스들이 많이 생기면서 그게 봉사로 하는 애들도 있지만 돈을 실제로 벌러 가는 거죠. 엄청 비싸게 돈을 벌고 온 애들이 많았죠. 지방 가서? 지방 가서.
그러면 또 지방에서는 오랜만에 그 명문대 학생이 왔으니까 해. 네, 방학 시즌에 애들 모아서 이제 그렇구나. 과외를 엄청 비싼 과외를 이제 하는 거죠. 온라인으로 넘어가면 사실 선생님 접근성이 엄청 좋아지거든요. 맞아요. 명문대 선생님들 풀을 다 모아놓고 누구나 사실은 똑같은 풀에서 접근할 수 있으니까 액세서빌리티가 엄청 좋아지는 거고. 그렇지. 끝장 복습이라는 게 또 추가됐다면서요? 네네. 대치동 학원에 가면은 클리닉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선생님이 막 판서 강의를 하잖아요. 끝나고 나면은 좀 작은 교실로 가서 뭔가 문제를 풉니다. 자기가 틀리는 유형들이 있잖아요. 네. 그거를 조교들이 계속 뽑아다 줘요. 클리어할 수 있게. 근데 이거를 제공을 해주려면 조교도 필요하고 유형별로 정리된 문제 컨텐츠 플랫폼도 필요하고 틀린 유형들 보면서 조교들이 계속 이제 움직여줘야지만 가능한 건데 큰 학원 아니면 사실 못해요. 생각보다 사람이 메꿔야 될 게 되게 많구나. 그쵸. 교육에. 디지털 환경으로 넘어오면은 네. 훨씬 더 효율적으로 더 잘해줄 수도 있거든요. 어허. 디지털 환경에서 문제를 풀면은 어떤 유형 틀렸는지도 더 정확하게 알 수 있고 완전히 유형 클리어할 수 있게 다 문제를 제공을 해주고요. 그럼 그 다음 수업 진행할 때는 어느 유형이 약하고 잘했고 네. 학습이 끝났는지 같은 것들이 다 기록에 남는 거죠. 과외가 아쉬운 게 학원에 비해 아쉬운 게 맞춤은 좋은데 시스템이 조금 떨어지고 컨텐츠가 조금 떨어지잖아요. 맞아요. 그거를 저희가 채워주는 거예요. 오케이. 계속 이거를 보고선 저희가 태블릿 기반 솔루션으로 만들어서 전국으로 뿌리면은 이것도 학원에 어느 정도 그 평준화에 도움이 되겠다. 네. 이제 이런 생각을 해서 솔루션 만들어서 공급을 하고 있어요. 계속 사용자 숫자는 늘어나고 있고요. 있어요. 서비스도 처음에는 일단 수업 한번 매칭해보자 정도로 가볍게 시작했다가 대시동 학원에서 한다는 그 맞춤 교육 네. 부분도 이제 집어넣어서 아하. 선생님들이 이제 유형별로 애들 숙제 내주고 약점들 보완할 수 있게 학습할 수 있게 다 기능들이 들어갔고요. 끝장 복습, 네. 그거를 학원에서도 도입해서 한다고 했잖아요. 네, 네. 3개월 정도 됐었는데 중간고사 딱 보고 결과를 봤더니 받았는데 어때요? 많이 올랐어요. 그래. 물론 이제 한 번 오른 애가 무한히 오를 수는 없겠죠. 근데 최소한 다른 방식으로 공부하다가 이 방식으로 했을 때 오른다는 건 좀 많이 느끼고 있고 그건 되게 의미 있는 거지. 과외 선생님이랑 성향이 잘 맞는 게 사실 되게 중요해요. 1등급 애들만 가르치는 선생님한테 4, 5등급 맡기면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내가 4, 5등급에서 올라가 본 경험이 있는 선생님이 해줄 때랑 그냥 계속 처음부터 1등급이었던 선생님일 때랑 되게 다른데 조합을 맞춰줘야지 사실 이게 효과가 좋거든요. 야, 이게 되게 중요하다. 이게 데이터가 있으니까 가능한 거야, 네. 이게. 내가 어떤 친구들을 잘 가르치고 성적을 올리는데 자신 있는지를 받으니까 효과가 좋게 될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어요. 네. 과외도 사실 제일 어려운 게 선생님 신뢰잖아요. 이 선생님 믿어도 되는가가 그렇지, 제일 그렇지. 어렵잖아요. 저희가 선생님을 진짜 열심히 선별하고 추천을 해줘요. 이 선생님 매칭됐으니까 이제 수업하세요가 아니라 학생들이 나는 어떤 특성이 있어요. 나는 어떤 목표가 있어요. 어떤 성향이고 뭐 어떤 쪽에 관심이 있어요. 클릭을 해서 제출을 하면은 그거에 가장 맞다고 생각하는 선생님들을 추려서 저희가 3명을 보내줘요. 이 선생님이 어떤 학생을 잘 가르치는지, 어떤 학교를 나왔고 어떤 경험이 있는지 같은 것들을 설명을 쫙 해주고 나 이 선생님이 좋을 것 같아 하고 선택을 하면은 하루 이틀 만에 매칭이 완료되고 수업을 시작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수업 시작할 때 같이 어떤 목표를 향해서 그 진도를 나가고 성취를 할 건지 이런 것들을 다 합의를 하고 시작을 해요. 학생 입장에서는 와 진짜 나랑 잘 맞는다 이 선생님이 이게 다 보장이 되고 저희가 매번 피드백을 엄청 열심히 받거든요. 그러니까 수업 끝나자마자 수업 잘 진행될 것 같냐 반응이 좀 별로다 하면은 다른 선생님 추천해드릴까요도 물어보고 제일 잘 받는 선생님들을 연결하려고 저희가 되게 노력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저는 진짜 이 선생님 너무 좋아요 이런 얘기가 이제 학생들은 제일 많이 해주고요. 특히 저희 같은 경우는 진짜 가르쳐본 경험이 있는지를 엄청 중요하게 따져요. 저희가 다 직접 좋은 학교 나왔는지도 다 직접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수업이 다 기록에 남아요. 그러면은 지각을 했다 아니면 선생님이 갑자기 뭐 수업을 쬐다 이러면 다 기록이 남잖아요. 그렇죠. 그 저희가 다 그걸 관리하거든요. 그런 기록이 남는 선생님들이 다 배제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내가 진짜 이 선생님 믿고 맡길 수 있는가에 대한 게 엄청 높아지고 요새 부모님들이 걱정하는 게 약간 이성 선생님이면은 그래도 아무래도 괜찮을까 걱정하시는데 디지털 교실 환경에서 네네. 하는 거죠. 선생님이랑 이제 화면 공유가 되면서 어떻게 풀까 하면서 이제 밑줄 그어가면서 이제 수업이 진행이 되는 거고 부모님들 어려워하는 게 이거 수업을 제대로 하나? 공부는 하나? 이게 어려운데 다 기록이 남으니까 학생들은 다시 보면서 복습할 때 좋고 수업 끝나면은 정해진 형식에 맞게
과외 선생님이 이제 수업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보내게 다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니까 학생도 좋겠다. 어디 안 가도 되고.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선생님이건 학생이건 시간 허비가 되게 많이 맞아요.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과외 시급을 생각할 때는 항상 그 거리를 따져갖고 1시간 걸리는 데면은 당연히 네, 맞아요. 적게 받고 뭐 2시간 걸리면 더 받아야 네, 되고 그런 그리고 어떤 거거든요. 장소 교실도 빌려야 되고 불필요한 비용이 되게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수업 시간도 훨씬 자유롭죠. 이거를 활용하면 정말 싸게 언제든지 아이들이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교육도 받을 수 있고 또 되게 중요한 게 좋은 선생님을 만나면 애들이 꿈을 키워요. 맞아요, 학습 맞아요. 자체가 아니라 나도 저 형처럼 맞아요. 나도 저 누나처럼 좋은 형을 옆에서 보는 게 엄청 중요합니다. 맞아요. 아이들한테. 진짜 서비스 하다 보면 되게 기쁠 때가 이 선생님 만나기 전에 했던 시간들 너무 아깝고 진작 만났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막 이런 얘기 할 때가 되게 좋거든요. 나보다 한 5년, 6년 앞에 있는 형이 롤모델이 되는 거 이거 진짜 너무 중요하거든요. 연결에 대해서는 도움을 저희가 많이 주고 있으니까 천당 가겠다. 근데 많이 안겨 이거. 아유 진짜 많이 제일 중요한 게 사람에게 청소년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일이 정말 중요한 일이거든. 천당 간다는 얘기는 처음 들어봤죠. 저는 사업을 하다 보면 보통 욕을 많이 먹어서 진짜 베트남 학생들이 막 이게 나의 뭐 최초의 선생님이다 뭐 이런 얘기 할 때도 그렇고 내가 하고 있는 게 이런 의미가 있네 이런 느낌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럼 여기 과외 선생님 하다가 회사에 입사하는 선생님도 있어요? 실제로 있어요. 대학생 인턴들 중에 진짜 똑똑한 애들이 많이 오거든요. 아주 어린 친구들은 저 칸다 써서 공부했어요 이런 친구들 있고 귀엽다. 칸다 써서 공부한 친구가 여기 들어올 수도 있겠네. 네네. 그지? 칸다로 다 이제 문제 유형을 분석을 해서 시험 문제 분석을 해서 공부를 했어요. 이 문제를 찍었을 때 나오는 서로 다른 풀이를 다 확인하면서 내가 생각 못한 풀이법이 있는지를 확인하면서 공부했어요. 야, 비용은 어때요? 일반적인 과외 비용이랑 거의 비슷해요. 아주 약간 더 비싼 전문 과외 상품도 따로 있어요. 전문 과외는 뭐가 다르냐면은 5년 이상 가르친 경험이 있고 성적을 올려본 경험을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선생님만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이것도 사실은 그렇게 진짜 무슨 대치동 과외빵처럼 비싸진 않고 표준화해서 저희가 제공하고 있어요. 엄마들 사이에서는 어떤 선생님이 좋은지 정보 그것도 안 가르쳐준다. 안 알려주죠. 5년 치래도 안 가르쳐준대. 안 알려주죠. 10년 지나도 아주 못했어. 근데 표준화돼서 오픈돼 있고 신뢰할 수 있고 뭐 비용도 막 바가지 쓰는 거 없고 그냥 그쵸. 딱 정확히 되고 모든 실력은 회사에서도 검증하니까. 네. 그리고 어찌됐건 모든 게 기록이 남는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완전히 그 시스템도 갖고 정보도 갖고 정확한 선생님도 갖고 성적을 올릴 수 있고 아이들에게 꿈도 줄 수 있고 포기하지 않게 할 수 있고 뭐 정말 여러 가지 장점이 많은 것 같아요. 앞으로 10년 후에 네네. 한다 어떻게 돼 있을까요? 질문을 해결해주고 인공지능 선생님을 만들어가고 하는 영역은 더 글로벌로 펼쳐져서 진짜 글로벌 테크 회사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최소한 이 교육 분야에서는 저희가 자리를 잡고 싶고요. 그래서 전 세계 학생들이 최소한 공부를 한다고 하면은 칸다를 알고 대부분 사용하는 그 정도 상황까지는 만들고 싶고 교육열이 좀 센 곳은 늘 학원과 과외가 있잖아요. 네. 이 공부를 시켜주는 사람 선생님의 가치는 저는 안 변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어떤 과외 선생님과 과외를 하든 학원이나 학교 선생님과 수업을 진행을 하던 맞춤형으로 그리고 투명하게 모든 것들이 진행되는 그런 세상이 올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게 되면은 마치 페이스북에서 광고하면은 내가 조회수가 몇 회 나왔고 클릭률이 얼마나 나왔고 컨버전이 얼마나 됐고 다 뜨잖아요. 그것처럼 공부를 했을 때 어떤 컨텐츠 때문에 더 성적이 올랐고 그다음에 내가 지금 어떤 유형을 잘 못하고 공부 시간을 지금 난 늘려야 되는 건지 약점 이 부분을 더 빨리 극복해내는 게 좋은지 같은 것들이 다 드러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도 분석해서 아이들에게 제공할 수 있네요. 그렇죠. 학생들에게. 그리고 더 궁극적으로는 그러니까 내가 될 수 있는 그 미래 모습이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저는 좀 보여주고 싶어요. 서울대 간 좋은 형이랑 과외하는 것도 사실 되게 좋은데 그거 넘어서서 학교 다닐 때는 투자은행 이런 게 있는지도 몰랐거든요. 회사 시작하고 하다 보니까 세상이 되게 넓은 거예요. 너무너무 많은 세계가 있는데 그 미래가 있고 그게 될 수 있고 그걸 하기 위해 내가 어떤 교육을 받고 어떤 패스를 가야 되는지가 사실 다 데이터 기반으로 가면 이게 투명하게 드러날 수가 있잖아요. 맞아요. 소득 지역 상관없이 자기 재능이랑 열정만 있으면은 어떤 꿈이든 도전해 볼 수 있고 그 경로를 알려줄 수 있는 기여를 좀 많이 하고 있는 그런 회사가 되고 싶어요. 어느 정도 기회를 많이 가진 집은 두 번째 기회를 아이들에게 보여주거든요. 얼마나 멋있는 직업이 많은지 앞으로 뜰 직업이 뭔지 어떤 학생들은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게 너무 안타깝잖아요. 이것까지 확장해서 칸다에 맞아요. 담고 싶으신 거군요. 응원을 안 할 수가 없네요. 제가 우리 또 이렇게 정성스럽게 지금 댓글로 응원 많이 해주실 것 같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서 부모님들 혹은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댓글을 달아주십시오. 그러면은 그분들 중에서 10분?
정도. 네, 10분. 또 워낙 과외 선생님들이 대단하시고 그래서 환다 과외 선생님 한 달 무료 이용권을 여러분들이 선생님을 만날 수 있도록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응원 댓글 많이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재 대표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환다 잘 될 겁니다. 열심히 화이팅! 해보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화이팅. 따란, 짠, 띵.